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주어지는 현실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마법 같은 비밀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비밀이 이미 당신 안에 깃들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77년 전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포성이 멎은 직후였습니다. 한 젊은 병사가 고향인 유럽의 전선에서 고된 몸을 이끌고 귀국하는 열차에 조용히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클로드 브리스톨. 훗날 수백만 명의 삶을 기적처럼 뒤바꿔 놓을 위대한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될 사람이었죠. 덜컹거리는 열차 안에서 주머니엔 담배 한 개비를 살 동전조차 없던 그는 지친 동료 병사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똑같은 참혹한 전쟁을 겪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찬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그토록 쉽게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일까? 길고 어두운 밤을 지새우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끝에 그는 마침내 단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무서운 진실이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밤 이후 브리스톨은 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수백 권의 책을 파고들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의 삶을 밀착해서 관찰했습니다. 심리학부터 종교, 그리고 양자 물리학까지 모든 경계를 넘나들며 연구한 끝에 1948년 드디어 그 깨달음을 세상에 발표합니다. 노먼 빈센트 필 목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감의 책 중 하나라고 극찬했던 그 책, 바로 믿음의 마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책이 전하는 강력하고도 놀라운 진실 속으로 함께 걸어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으로 반복해온 생각들이 지금의 당신을 빚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신이 새롭게 반복할 생각들은 앞으로 펼쳐질 당신의 눈부신 미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힘을 깨울 준비가 되셨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가 어떻게 외부의 거대한 현실을 바꾸어 놓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브리스톨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며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엽니다. 여기 출발선이 완전히 똑같은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를 졸업했으며 심지어 같은 직장에서 비슷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능력이나 환경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놀랍게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사업을 크게 일구어 경제적인 자유와 사회적인 존경을 동시에 누리고 있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10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 머무르며 매일매일 불평과 한숨 섞인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극명하게 갈라놓은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을 보며 아주 쉽게 단정지어 말하곤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운이 좋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모르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고,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클로드 브리스톨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운도, 배경도, 타고난 재능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단 하나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내면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만드는 것은 결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능력치도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반복해온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아주 정교하게 설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들을 자주 내뱉습니다. 나는 원래 좀 소심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돈과는 도무지 인연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항상 운이 나쁘게 작용해. 여러분은 이런 문장들이
그저 순간적인 감상의 표현이거나 가벼운 푸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들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 잠재의식이라는 거대한 작업장에 매일매일 전달되는 아주 구체적이고 무서운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 설계도에 그려진 그대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현실이라는 집을 묵묵히 건축해 나갑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설계도를 넘기면 잠재의식은 정말로 운이 없는 상황들만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 당신 앞에 대령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잠재의식에 넘겨주는 설계도를 바꿀 수만 있다면 지금 눈앞에 펼쳐진 답답한 현실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브리스톨은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한 끝에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장 깊이 생각하고 몰두하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 부처님이 남기신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며 제가 평생토록 인간의 마음을 관찰하고 연구한 끝에 얻어낸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결론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10년 전 그 출발선에서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자신의 성공을 의심 없이 믿고 그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마음속으로 그리는 상상 하나하나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벽돌이 되어 우리의 미래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벽을 쌓아 올리지만 부정적인 믿음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위태로운 오두막을 짓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종종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결과의 시작점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믿음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믿어야 하고, 건강해지고 싶다면 자신의 몸이 지닌 놀라운 회복력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현실은 밖에서 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마음 안에서 밖으로 투영되어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신의 삶이 불만족스럽다면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낡고 부정적인 믿음의 설계도를 과감하게 찢어버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살고 싶은 눈부신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적어내려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의 현실은 마법처럼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현실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브리스톨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마음이 가진 독특한 구조를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거대한 빙산처럼 크게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수면 위로 살짝 드러난 얇고 작은 부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식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내용을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오늘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등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의식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는 의식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거대하고 신비로운 지층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진짜 보스, 잠재의식입니다. 이 잠재의식은 우리가 흔히 아는 논리적인 이성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따져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이로운 생각인지 해로운 생각인지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잠재의식에는 복잡한 지식도 없고 상황을 분석하는 논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오직 단 하나의 절대적인 원칙, 단 하나의 법칙으로만 움직입니다. 그것은 바로 반복적으로 주입된 것을 무조건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무서운 원리입니다. 브리스톨은 이 잠재의식의 성질을 아주 비옥한 땅, 즉 기름진 토양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흙이라도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이 씨앗이 잡초인지 아름다운 장미인지 흙 스스로 가려내어 키우지는 않습니다. 땅은 그저 농부가 뿌린 씨앗을 고스란히 품어 싹을 틔우고 무성하게 자라도록 온갖 양분을 공급할 뿐입니다. 잠재의식도 이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당신이 좋은 생각에 씨앗을 뿌리든 스스로를 망치는 나쁜 생각에 씨앗을 뿌리든 잠재의식은 불평 없이 그것을 키워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나는 항상 실패만 해. 이번 일도 분명히 망칠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재의식은 당신에게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주인은 자신이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로 믿고 있구나 라고 접수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그 실패라는 사실을 당신의 현실 속에 완벽하게 구현해내기 위해 당신의 모든 에너지와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그 방향으로 집중시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택들을 하도록 교묘하게 이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반대로 활용한다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 말을 진심을 듬뿍 담아 매일매일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잠재의식은 이번에도 역시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것을 가장 강력한 지상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뇌 신경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새롭게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전에는 보이지 않던 해결책이 번뜩이는 직관으로 떠오르게 되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우주의 힘이 당신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일제히 밀어주는 것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을 개척한 위대한 학자 윌리엄 제임스 역시 이 잠재의식의 힘을 깊이 이해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 일이 성공할 것이라고 먼저 굳게 믿어버리는 것, 그 선행된 믿음이야말로 그 일을 진짜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조건이 될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먼저 믿어야 당신의 잠재의식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속에 승리의 씨앗을 반복해서 심어줄 때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한 토양은 당신의 인생에 찬란한 성공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브리스톨의 가르침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가장 흔한 오해와 실패의 원인이 바로 이 부분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공한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크게 성공할 것이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수십 번씩 앵무새처럼 기계적으로 반복합니다. 알람을 맞춰두고 긍정적인 확언을 중얼거리기도 하죠. 하지만 막상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도 그들의 삶에는 바늘구멍만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분명히 잠재의식은 반복을 진실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의 말은 현실이 되고 어떤 사람의 말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지는 걸까요? 브리스톨은 이 현상에 대해 아주 명쾌하고도 날카로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의 거대한 잠재의식을 진짜로 움직이는 것은 혀끝에서 맴도는 메마른 언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잠재의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그 언어 속에 펄펄 끓어오르는 생생한 감정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에는 모두 고유한 주파수가 존재합니다. 마치 라디오 방송국에서 쏘아 올리는 전파처럼 우리의 생각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와 강도에 따라 파장의 세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적 동요 없이 그저 의무감에 내뱉는 건조한 말들은 매우 약한 신호에 불과합니다. 이런 약한 전파는 마음의 수면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깊은 잠재의식에 가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허무하게 소멸해버립니다. 하지만 벅찬 감정이 아주 깊이 실린 언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파처럼 마음의 방어벽을 단숨에 뚫고 들어가 잠재의식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강력하게 꽂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선언에 감정을 실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상상력에 있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미래의 어느 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당장 이 순간에 그 소망이 내 눈앞에 현실로 완벽하게 펼쳐졌다고 온몸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인 자유를 원한다면 단순히 돈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사고 싶은 것을 편안하게 계산하는 그 홀가분함,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무런 걱정 없이 멋진 식사를 대접할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그 뭉클한 기쁨을 지금 이 자리에서 끌어와 생생하게 믿겨야 합니다. 원하던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목표라면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부둥켜 안는 그 순간의 안도감과 벅찬 흥분을 상상하며 미리 가슴을 뛰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쁨, 깊은 감사,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한 안도감, 그리고 터질 듯한 흥분. 바로 이런 뜨거운 감정들이야말로 당신의 소망을 잠재의식이라는 돌판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새겨놓는 가장 강력한 조각칼이자 증폭장치입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긍정의 말은 그저 입술의 노동일 뿐입니다. 브리스톨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을 넘어 당신의 뼈와 살, 그리고 혈관 구석구석까지 그 느낌이 완벽하게 스며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온 존재, 온 마음을 다해 이미 이루어졌음을 기뻐하고 믿어 의심치 않을 때 비로소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당신의 삶의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잠재의식이 무엇이고 그것을 움직이는 핵심 연료가 감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이 원리를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브리스톨의 책 믿음의 마법에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에게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고 가장 널리 실천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라운 기적을 불러오는 거울 기법입니다. 이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그 효과만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브리스톨은 우리에게 일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이 기법을 아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갔을 때 혹은 거울 앞에 섰을 때 평소처럼 그저 얼굴만 대충 확인하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잠시 멈춰서서 당신 자신과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굽어있던 등을 곧게 펴고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열어 당당한 자세를 만듭니다. 그리고 고개를 반듯하게 들어올려 거울 속에 비친 당신 자신의 두 눈에 흔들림 없이 깊이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눈동자 한가운데로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눈망울을 응시한 상태에서 입을 열어 분명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도 활력이 넘치고 완벽하게 건강하다. 내 삶은 날마다 눈부시게 풍요로워지고 있다. 나는 내가 간절히 원하던 바로 그 멋진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다. 브리스톨은 왜 수많은 신체 부위 중에서도 하필 눈을 쳐다보며 말하라고 강조했을까요? 그는 눈이 가진 특별한 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눈은 옛날부터 마음의 창이라고 불렸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눈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입니다. 회피하지 않고 거울 속 자신의 두 눈을 똑바로 직면한 상태에서 내뱉는 확고한 선언은 의식의 방해를 건너뛰고 우리 뇌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잠재의식의 한가운데로 마치 화살처럼 직접 꽂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혼자서 중얼거리는 가벼운 자기 위안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 구조를 재배선하고 정신적인 주파수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매우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마음의 훈련 방법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뒤흔든 수많은 위인들 역시 이 거울 기법의 엄청난 위력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혹독한 전쟁이라는 크나큰 위기 속에서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총리 윈스턴 처칠은 국민들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대국민 연설을 앞둘 때마다 반드시 혼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보며 가장 먼저 자신에게 그 연설을 들려주며 굳건한 신념을 다졌습니다. 미국을 이끌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 역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늘 거울을 활용했습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눈을 보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을 잠재의식에 깊숙이 각인시킨 것입니다. 물론 처음 이 거울 기법을 시도해보면 누구나 굉장히 어색하고 민망함을 느낍니다. 심지어 쑥스러워서 헛웃음이 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두렵기까지 할 것입니다. 며칠 하다가 그만두고 싶은 유혹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브리스톨은 바로 그 순간을 포기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거울 속 나를 보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당신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낡고 부정적인 모습이
새로운 긍정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저항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즉, 그 저항은 드디어 당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반가운 신호인 것입니다. 당신의 어색함을 이겨내고 거울 앞에서 매일 반복해서 선언한 그 긍정의 말들은 당신의 시선을 타고 내면으로 돌아와 아주 단단한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하루하루 반복될수록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깊고 굵은 뿌리를 내리며 마침내 당신의 현실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거울 앞에서 긍정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아주 치명적인 잡초 하나를 반드시 경계해야만 합니다. 클로드 브리스톨은 우리가 간절히 품은 믿음을 가장 빠르고 철저하게 파괴하는 가장 큰 적으로 바로 의심을 지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그저 조심성이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착각하지만 브리스톨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 단단한 믿음의 댐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균열이라고 경고합니다. 거대한 계곡을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콘크리트 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톤의 수압을 끄떡없이 버텨내는 그 거대하고 견고한 댐도 처음 무너질 때는 폭탄을 맞아서가 아닙니다. 아주 미세하고 보이지 않는 작은 실금 하나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늘구멍 같은 틈새로 물방울이 한 방울씩 스며나올 뿐입니다. 눈에 띄지도 않고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작은 물방울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틈새로 밀려드는 물의 압력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실금은 손가락 굵기로 벌어지고 이내 팔뚝만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순간 굉음과 함께 댐 전체가 산산조각이 나며 거대한 물살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심의 과정도 이 댐의 붕괴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할 수 있다고 굳게 다짐하다가도 문득 길을 걷다가 내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 혹은 내 주제에 무슨 그런 엄청난 성공을 바라는 걸까? 하는 아주 작은 귓속말이 들려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생긴 작은 실금입니다.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의심의 목소리들을 그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여기고 방치하면 결국 당신이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강인한 믿음의 댐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 무서운 의심을 도대체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며 의심을 짓누르고 싸워야 할까요? 브리스톨은 절대 의심과 정면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의심을 없애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의심에 더 큰 에너지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안하는 방법은 훨씬 더 지혜롭고 단순합니다. 의심이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그저 가만히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속에 또 의심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구나 하고 담담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당신이 원래 품고자 했던 강력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문장으로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십시오. 캄캄하고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둠을 빗자루로 쓸어내거나 어둠과 주먹다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을 뻗어 환한 조명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됩니다. 빛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짙은 어둠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저절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의심도 이와 같은 어둠일 뿐입니다. 의심이라는 어둠에 대항해 싸움을 걸지 마십시오. 그저 의심이 당신의 마음을 파고들 아주 작은 틈조차 남지 않도록 끊임없이 빛나는 믿음의 문장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마음의 스위치를 환하게 켜두기만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생각이나 행동을 우리의 일상에 완전히 정착시키는 과정이 처음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하겠다고 굳게 결심한 첫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을 동반합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순전히 오기와 의지력만으로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다리도 무겁고
숨도 차오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우리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고 운동화를 신지 않으면 오히려 하루 종일 몸이 찌뿌둥하고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뇌가 새로운 행동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브리스톨은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마음에 새기는 과정 역시 이와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로 작동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것을 가리켜 믿음의 궤도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우리의 뇌 신경망에는 이미 부정적인 생각의 고속도로가 넓고 탄탄하게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나는 풍요롭고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게 되면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반발과 마찰이 일어납니다. 기존의 익숙한 생각 회로가 이건 거짓말이야 라며 강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번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울창하고 험난한 정글 속에서 맨손으로 나무를 베어내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과 같이 험난하고 고단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들을 매일매일 묵묵히 반복해 나간다면 빽빽하던 정글 숲에 조금씩 오솔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오솔길은 점점 더 넓어지고 단단하게 다져지며 마침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크고 튼튼한 믿음의 궤도로 완성됩니다. 궤도가 한번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이후부터 당신의 믿음은 더 이상 특별한 노력이나 의지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벽한 자동화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긍정적인 척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를 긍정하고 세상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당신 뇌의 기본 설정값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궤도는 당신이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가장 강력하고 투명한 렌즈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며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이 바로 이 지점에 숨어 있습니다. 우주가 그들에게만 특별히 더 많은 행운의 여신을 보내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이미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아주 튼튼하고 거대한 성공의 궤도가 깔려 있을 뿐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그 궤도는 상황을 기회로 해석해내고 실패를 경험해도 그 궤도는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자동 변환해버립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궤도가 수십 년 동안 흔들림 없이 작동해온 결과물이 바로 눈부신 행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브리스톨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지속적이고 끈질긴 반복만이 뇌 신경망의 거친 정글을 뚫고 찬란한 궤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 완성된 궤도만이 당신의 운명을 완벽하게 새로운 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우리의 뇌와 잠재의식에 대해 브리스톨이 밝혀낸 또 하나의 가장 충격적이고도 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물리적인 사건과 마음속에서 아주 생생하게 그려낸 상상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저 듣기 좋게 꾸며낸 시적인 비유나 철학적인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현대의 최첨단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이 수많은 실험을 통해 명백하게 증명해낸 매우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도마 위에 놓인 눈부시게 노랗고 신선한 레몬을 칼로 반으로 자르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레몬의 단면에서 상큼하고 톡 쏘는 과즙이 뚝뚝 떨어지고 그 조각을 입에 넣어 앞니로 꽉 깨물었다고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당장 당신의 입안에는 엄청난 양의 침이 고일 것입니다. 실제로 레몬을 먹지 않았는데도 당신의 뇌는 상상 속의 정보를 진짜 현실로 착각하고 즉각적인 신체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상상할 때와 실제로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브리스톨은 인간이 가진 이 엄청나고도 마법 같은 능력을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합니다. 잠재의식이 상상과 현실을 속아 넘어갈 정도로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맹점을 아주 영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개조해야만 합니다. 브리스톨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가장 강력한 실천 방법은 바로 이미지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누워 잠들기 직전의 고요한 시간은 우리의 의식이 느슨해지고
잠재의식의 문이 활짝 열리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때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꿈이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벅찬 순간의 한 장면을 머릿속 스크린에 띄워보십시오. 하지만 그저 나는 부자가 되었다거나 나는 성공했다와 같이 흐릿하고 막연한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동원할 수 있는 5가지 감각을 총동원하여 아주 치밀하고 입체적인 한 편의 영화를 감독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꿈의 집에 들어섰을 때 피부에 닿는 실내의 적당한 온도는 어떤 느낌입니까?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은은한 꽃향기인지 아니면 갓 내린 향긋한 커피 냄새인지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냄새를 깊이 들이마셔 보십시오. 꿈에 그리던 성공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인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환한 표정과 그들의 웃음소리를 귓가에 들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축하의 악수를 건네는 누군가의 손을 맞잡았을 때 전해지는 그 묵직하고 따뜻한 체온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눈부신 성취의 순간에 당신의 심장 언저리에서 터져나올 듯이 벅차오르는 감격의 눈물과 환희의 감정을 지금 당장 온몸으로 흠뻑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감을 모두 사용하여 뼛속까지 생생하게 상상된 한 장면은 뇌 속의 해마와 편도체에 깊숙이 각인되어 마치 당신이 이미 한번 겪었던 실제 과거의 경험인 것처럼 영구적인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선명한 이미지를 이미 이루어진 명백한 기정사실로 처리하기 시작하며 현실과 상상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무서운 속도로 당신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브리스톨은 늘 강조했습니다. 100마디의 건조한 언어보다 한 장의 강렬한 이미지가 훨씬 더 폭발적인 힘을 가집니다. 생생한 오감과 뜨거운 감정이 심정이 듬뿍 실린 선명한 이미지는 그 어떤 화려한 언어보다 무려 10배, 아니 100배 이상 잠재의식의 가장 깊은 지층까지 파고들어 기적을 창조해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인과관계를 아주 단편적이고 상식적인 순서로만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통장 잔고가 넉넉해지면 그때 가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겠다고 다짐합니다. 무언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뚜렷한 성공의 결과물을 하나쯤 손에 쥐어야만 비로소 나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건강이 완벽하게 회복되고 나면 그때부터 매일매일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겠다고 미룹니다. 즉, 결과가 먼저 주어져야만 그에 합당한 마음가짐이나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클로드 브리스톨은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견고한 상식의 틀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이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 있다고 선언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상식과 달리 위대한 성취를 이룬 모든 사람들의 삶을 분석해보면 언제나 절대적으로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결과가 생겨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같은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맹목적일 만큼 강력한 믿음이 먼저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 선행된 굳건한 믿음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용기 있는 작은 행동들이 차곡차곡 모여 비로소 눈에 보이는 거대한 결과를 현실 세계에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언제나 이 순서대로만 흘러갑니다.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믿음에 걸맞은 치열한 행동이 뒤따르며 그 행동의 축적이 결국 찬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 행동, 결과. 이 세 가지의 순서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우주의 철칙입니다. 이 순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왜 우리 인생에서 그토록 치명적으로 중요할까요? 만약 당신이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믿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당신은 영원히 어떤 의미 있는 행동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으니 늘 망설이고 주저하게 됩니다. 행동하지 않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 당연히 어떠한 작은 결과물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눈에 띄는 결과가 없으니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확신만 더욱 굳어지고 나 자신을 더욱 불신하게 됩니다. 이 무서운 악순환의 굴레가
10년, 20년 동안 당신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며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서를 과감하게 뒤집어서 아직 아무런 결과가 없더라도 내가 먼저 성공할 수 있다고 전적으로 믿기로 결심한다면 과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의 그 결연한 믿음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한 그 작은 행동들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아주 미세한 긍정적인 변화와 작은 성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승리의 결과물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둔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어 믿음을 더욱 크고 단단하게 강화시켜줍니다. 믿음이 커지면 훨씬 더 대담하고 과감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옵니다. 이 경이로운 선순환의 바퀴가 힘차게 굴러가기 시작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어느 순간 당신의 삶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차원으로 완전히 도약하게 됩니다. 브리스톨은 우리 가슴에 불을 지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토록 위대하고 아름다웠던 모든 발명과 성취들은 그것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훨씬 이전부터 오직 단 한 사람의 외롭지만 굳건한 마음속에서 이미 완전한 진실로 믿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모든 현실의 창조물들은 모두 아주 오래전 누군가의 머릿속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믿음의 조각들이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믿는 자만이 기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클로드 브리스톨이 자신의 일생을 바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결코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학에서나 배울 법한 난해한 철학적 담론도 아니었고 특별한 지식을 가진 소수만이 깨달을 수 있는 복잡한 이론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통해 증명해낸 것은 오직 단 하나의 명쾌하고도 거대한 우주의 법칙이었습니다. 당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존재를 매던져 깊이 있게 상상하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절대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로 그것이 결국 당신의 물리적인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힘들 때 잠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한낱 헛된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브리스톨은 이것을 가리켜 자연의 법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놓으면 땅으로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을 믿든 믿지 않든 중력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공평하게 작동하듯이 이 마음의 법칙 역시 당신이 그 존재를 알든 모르든 당신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아주 무섭고도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요히 숨을 고르고 스스로의 내면을 향해 아주 솔직하고도 뼈아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당신의 마음속 작업장에 도대체 어떤 생각의 씨앗들을 반복해서 심어 놓으셨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키우셨습니까? 아니면 당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하셨습니까? 늘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가진 것들의 부족함을 한탄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에 감사하셨습니까? 스스로 그어놓은 초라한 한계선 안에서 안주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벽을 부수고 나아가는 눈부신 성장을 꿈꾸셨습니까?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욕실로 향해 거울 앞에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당신 자신의 깊은 눈동자를 가만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십시오. 그 눈동자 속에는 당신이 숱한 상처를 견디며 묵묵히 살아온 치열했던 지난 과거의 세월이 담겨 있고 또한 당신이 앞으로 눈부시게 그려나갈 무한한 미래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향해 가장 따뜻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의 삶을 깊이 사랑하고 완벽하게 믿는다. 나는 내가 간절히 꿈꿔왔던 바로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향해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나아가고 있다. 처음 이 말을 내뱉을 때 당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스스로도 믿기지 않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브리스톨은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다독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믿음도 처음부터 완벽하고 단단한 형태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작고 연약한 씨앗이 캄캄하고 차가운 땅 속에서 오랜 시간 비바람을 견디며 마침내 푸른 싹을 틔워내듯 끊임없는 반복의 과정 속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매일 밤 거울 앞에서 반복하는 당신의 그 작은 속삭임들이 모여 당신의 뇌 속에 새로운 희망의 궤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궤도는 곧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 될 것이며 그 흔들림 없는 습관은 마침내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현실을 창조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현실은 온전히 당신만의 새롭고 위대한 운명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77년 전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잿빛 전선을 벗어나 귀국하던 발컹거리는 열차 안에서 젊은 병사 클로드 브리스톨이 스스로의 운명을 바꿀 위대한 진실을 깨달았던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역시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가장 위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남은 평생 동안 당신 자신을 위해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인지 굳게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가슴 벅찬 결단. 단 하나면 모든 것은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의 찬란하고 눈부신 내일을 응원합니다.